안녕하세요. 신영철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잠을 잘 자면 면역 기능도 좋아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잘 수 있나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잠은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얕은 잠부터 2단계, 3단계 깊은 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 잠들기까지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비몽사몽 뒤척이는 시간이 있죠. 이게 1단계 수면입니다. 이때는 주변에서 소리가 나면 어렴풋이 들을 수도 있고 자극 주면 금방 눈을 뜨기도 합니다. 보통 이때 눈을 뜨면 이제 전혀 안 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때 이미 1단계 수면에 돌입한 것입니다. 2단계는 그보다는 조금 더 깊은 수면에 들어간 것이고요. 이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의 서파 수면,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자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눈동자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할 때 있습니다. 이때 꿈을 꾸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렘 수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면의 주기가 보통 90분 정도 되고 밤새 한 5번 정도 이런 사이클이 생깁니다. 한숨도 안 잤다 이렇게 느껴도 누워 있다면 깜빡깜빡 수면 단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겁니다. 가끔 밤새 꿈을 꾸느라고 한숨도 못 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어려운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잠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생체 리듬에 따라가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깨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불면증 환자들은 잠을 자기 위해서 지나칠 정도로 노력을 합니다. 이게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깨웁니다. 잠이 약간 오면 잠자리 들고 30분이 지나도 잠이 안 오면 그냥 나와서 안 자면 됩니다. 조용하고 단조로운 음악을 듣는다든가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졸리면 또 시도하면 됩니다. 그래도 잠이 안 와. 그러면 마음을 바꾸십시오. 차라리 오늘은 안 자고 말겠다. 그게 낫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자느냐 못 자느냐 이게 아닙니다. 수면은 긴 리듬이지요. 하루 이틀 못 잤다고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면 위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낮에 햇빛 적당하게 보고 운동 좀 하고 커피 같은 카페인 피하고 잠자리를 조용하게 하고 불빛을 차단하고 이런 등등의 수면 교육인데 이걸 바로 수면 위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잠드는 시간이 아니고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몇 시에 잤든가 이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맞추어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게 잠을 잘 자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새벽에 잠들었으니까 낮에까지 잤다. 이렇게 되면 리듬이 깨지는 겁니다. 가능하면 평소대로 일어나고 정수면 시간이 좀 짧았어.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낮에 잠깐 낮잠을 자는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리듬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몇 시간을 자야 정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왜?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8시간, 9시간을 자야 편안하다는 분들도 있고 저는 4시간만 자도 거뜬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체질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훈련에 의해서 습관화된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낮 시간 동안 내 생활에 잠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5시간 자고도 별로 피곤하거나 졸리지 않고 잘 생활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5시간 수면이 적당한 겁니다. 물론 만성적인 불면증은 다릅니다. 이거는 몸과 마음에도 지장을 주고 큰 리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검사를 받고 치료해야 됩니다. 가끔 잠이 안 올 때 술 한잔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골아떨어져서 잘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올시다. 불면증에 술은 엄청난 독입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긴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뇌도 이렇게 억제시키니까요. 얼른 잠이 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잠의 질입니다. 초반 2-3시간 정도는요. 이 도입부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깊은 서파 수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못 잔다는 뜻입니다. 특히 술 기운이 떨어지는 이제 서너 시간 뒤부터는 아주 질이 나쁜 토막잠을 자게 됩니다. 이러니까 다음날 낮에 꼬박꼬박 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불면증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특히 코골이라든가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에게 술은 정말 나쁩니다. 술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아스타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막을 붓게 하고 기도를 좁게 하죠. 그러면 숨을 더 못 쉬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진짜 불면증 때문에 생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술보다는 차라리 약을 드십시오. 수면제 먹으면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입니다. 무조건 수면제만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약간의 항불안제나 수면을 잘 유도하는 소량의 항우울제가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면 교육 잘 받고 수면 위생만 잘 지켜도 좋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수면 유도제를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걸 습관적으로 계속 먹는다거나 양이 점점점 늘어나는 건 좋지가 않죠. 가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수면제를 복용한 후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다, 일시적으로 기억이 없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수면제 양이 좀 과해서 그런 겁니다. 꼭 필요할 때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약으로 적절한 용량을 드신다면 별 문제가 없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잠도 좀 달라집니다. 리듬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일찍 잠이 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이건 대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을 때처럼 한 번에 7시간, 8시간 잤어요. 이런 잠도 더 드물어집니다. 자다가 소변도 보고 한두 번 깹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요, 이게 방광을 자극합니다. 소변을 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이 토막이 나게 되는데요. 대신 자기도 모르게 낮에 꼬박꼬박 졸기도 하죠. 이런 정도는 그저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잘 못 느끼지만 수면의 질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자신의 수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내 수면의 질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건강에 중요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